실천하려고 한다면은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용접금 김진석을 반드시 일터로 돌아오게 만드십시오. 저희는 그러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연대의 틀을 넓히겠습니다. 김진석의 복직은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입니다. 이 염원을 모아서 연대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세용 신부님을 비롯한 73분의 사회 언론 선생님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단식자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자분 천천히 앞쪽으로 단식자분들 나와주시고요. 말씀하신 분들은 뒤쪽으로 이렇게 좀 방역법을 감안해서 주변에 흩어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네, 지금 35일 단식이기 때문에 빠른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쓰러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되게 위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거리를 좀 두시고, 네. 우리 오늘 단식 35일입니다. 단식 아마 들어가면서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정부가 결단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김진숙의 복직, 단 하루라도 내가 이럴 때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내발로 나오고 싶다고 하는 이 소박한 이 요구가 해를 넘기고 단식 35일을 맞을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동지들이 어떤 마음으로 35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송경도 씨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경과보고를 원래 좀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단식자분들 말씀하실 때 함께 모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송씨님부터 간단한 경과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자님들 보시듯이 지금 이 자리에 저희 단식자 35일 된 단식자 5명하고요. 여기 기자회견 참석해 주신 분들 6분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기자회견도 하기로 했고요. 근데 기자회견 프랑등이 안 보이니 끝나고 바로 쳐줄 테니까 다시 쳐라. 그래서 이거 하나 기자회견 프랑 맡고 있는 이거 하나 치워달라고 그렇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를 안 해주고 세상에 이런 단식 35일차 그리고 권영길 전 의원님 겸 대통령 후보 그리고 1300개 단체 시민사회단체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는 분 15만 금속노조의 위원장님이 오셔서 사회적으로 발언을 하는데 그걸 지금 무슨 범법자들 만들겠다고 경고방송을 2차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경찰들은 몇 명씩 서 있습니까? 감염법 위반이라고 지금 경고방송을 해요. 이게 대한민국 공권력 쓰는 일이에요. 이런 걸 공권력 남용이라고 하고 공권력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지금 기자회견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장난칩니까 지금? 예, 빨리 마쳐야 되니까 경과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작년 5월 암투병 중인 몸으로 마지막 복직투쟁에 나선 지 217일 차입니다. 암이 재발해서 재수술을 받은 것은 작년 11월 30일로 오늘로 56일 차입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청와대까지 만인의 길 도보행진에 나선 건 오늘로 23일 차입니다. 현재 저희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은 오늘로 35일째입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 보시듯이 눈비 가릴 가림막 하나 못 치게 하는 반인간적, 반인권적인 상황이기에
기존 단식들보다 서너 배는 힘든 조건에서 피를 말려와야 했습니다. 현재 녹색병원과 오춘상 한의사님 등 건강지원단의 피검사 등 구체적인 검진 결과 5명의 단식자들 모두가 영양실조, 전해질 수치 불안, 어지럼증, 심한 두통, 복통 등으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단식자들은 문제의 정당한 해결까지 무기한 이 단식을 이어나가겠다는 결의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은행장 이동걸과 한진중공업 사측은 지난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재복직 공고, 부산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 복직 촉구안, 그리고 국회 환노위 여야 의원의 복직 결의안 등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변을 비롯한 법률 5단체의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소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3천여 명에 이르는 여성계의 복직 촉구, 사회 원로 선생님들의 3차례에 이르는 복직 공고, 233명의 노동시민, 종교인,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즉각 해결 공고 등 사회 전반의 의견과 여론도 무시하는 반사회적, 반공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리멤버 희망버스 기획단과 연석회의, 사회 원로 모임 등은 1986년 김신숙 지도위원회 부당해고의 원인 제공자였고 이후 여러 과정에서 복직을 가로막았던 당사자이기도 한 국가 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폭력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떤 답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19일엔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김옥유 금속노조 위원장님, 그리고 좀 전에 발언해 주신 박승열 NCCK 인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단식자 대표 저 등을 통해서가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을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1월 말 안에 문제 해결에 정부 역시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국회 역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해서 1월 22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양이원영, 김영배, 박주민, 심상정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실이 함께해서 긴급 국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1월 말 안에 문제 해결을 할 것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번 주 중에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역시 요구해 놓은 상태고, 국무총리실과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실도 이번 주까지 이 면담 요청에 대한 답을 주기로 한 상태여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간명한 문제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부당해고에 의해 35년의 피눈물을 흘린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그 부당해고에 대해서 인정 사과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일입니다. 더 불행한 사태들이 있기 전에 1월 말 안에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대통령과 정부, 의회, 그리고 산업은행과 한진중공업 사측에 요구합니다. 네, 단식자분들 이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수 신부님 지금 35일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쭉 마이크 넘기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프랑스코스의 서영섭 신부입니다. 사실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한 일이고 또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또 서울에서 이렇게 세 차례 우체 퀴즈를 했었고, 그래서 연말이면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고 모든 게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의 인식이 참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작년 연말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사회수석과 통화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문제는 노사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 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진중공업 김진수 해고동자의 문제는 이 국가 권력과 사측이 야합해서 한 개인에게 어떤 폭력적으로 억압을 한 야만스러운 행동인 거죠. 거기에서 국가는 속 빠지고 계속해서 노사 문제라는 이런 틀을 갖춰서 본인들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굳이 이거 되풀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가의 책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본인들이 좀 책임져야 할 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14년 7년 전이죠. 아마 지난 1월 21일 긴급 토론에서 김진수 해고동자가 그 토론의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7년도 노동자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그리고 김진수 해고가 부당하다고 끝까지 투쟁하라고 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눈을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4년 7년 전에 세월호 유족 유민희 아빠가 세월호 참사를 위해서 단식하고 있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단식했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빛은 굉장히 결연했고 정의로운 눈빛이었고 누군가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평화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그 눈빛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눈빛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단식 농성자들, 그리고 한진중공업 김진수 해고 노동자, 지금의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7년 전에 간직했던, 그리고 35년 전에 간직했던 그 눈빛 부디 눈을 감아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설령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눈을 감고 싶지만은 언젠가는 그 비겁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그 시선이 살아오는 삶 안에서 후회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같은 신앙인으로서 호소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부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로운 시선, 평화로운 시선을 크게 뜨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리찾기 유니언 활동가 김우희입니다. 저는 요즘 꿈을 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단식을 잘 이겨내는 꿈, 청와대 광장을 잘 지키고 있다가 김진숙 동지가 도착하면 맞이하는 꿈,
굶으며 50일 가까이 견뎌낸 의연한 의지, 암 환자의 몸으로 한 달 넘게 걸어온 목숨을 내건 투지를 서로 격려하며 꼭 안아주는 꿈. 아니, 2월 7일 예정이라는 광장 도착이 취소되고 수정되는 꿈. 오히려 우리가 농성을 접고 서울의 청와대 광장에서 부산의 한진중공업으로 달려가 김진숙이 공장 안으로 내딛는 발걸음, 복직의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보식 잘하고 맞기행 떠나고 친구들과 밀린 술자리를 갖는 상상. 죽음과 같은 해고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 기업과 기업의 논리를 고스란히 읊어대는 사법부에 교훈을 주는 상상. 국가폭력을 국가 권력이 사죄하고 기업의 편에 서는 걸 넘어 노동자를 짓뭉개는 오만한 산업은행장 이동걸이 사퇴하는 걸 지켜보는 상상. 장차는 부당해고를 바로잡은 경험을 시금석 삼아 사회 이곳 저곳이 정의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상상입니다. 마침내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권리를 찾아 누리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해고 없는 세상을 함께 상상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로 몰아쳐오는 희망뚜벅이의 발걸음은 그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꿈과 상상을 실현해가는 모두의 발걸음이라 여겨집니다. 몸은 광장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그 길의 길동무로 걷고 또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5일째) 단식하고 있는 금수무주 부산양산 지부 수석 부지부장 정홍영입니다. 김진숙 노동자는 1986년 해고되기 전에 세 차례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온몸이 피떡이 될 정도로 두드려 맞고 고문을 받으면서 빨갱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빨갱이 취급을 하는 순간 자본은 그것을 빌미로 해고로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숙 노동자는 자신이 왜 해고돼야 되는지, 자신이 왜 대의원을 그만둬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투쟁했습니다. 그것이 35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월을 극복해야 된다. 그 불합리하고 부당한 또 억울하게 해고된 그 과정을 이제 민주정부라면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암과 싸우면서 두 차례 암 수술을 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35년의 꿈, 그 절박한 그 소망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중단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 몸이 어스러지더라도 김진숙의 35년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청와대 단식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비록 목숨이 위태롭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35년 전에 영문도 모르고 대공무실에 끌려간 26살의 여성 용접 노동자가 겪었어야 할 그 두려움과 공포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삶의 태도를 어느 누가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김진숙의 그 희망과 열망을 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김진숙의 35년의 그 절박한 꿈을, 그 희망을
그리고 쫓겨난 공장으로 단 하루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이 사회는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진숙과 함께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역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숙의 그 열망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17일이 넘어가는 이 복직투쟁에서 아직도 대담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김진숙 지도위원이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대전을 지났습니다만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병원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옛 동지였던 김진숙 노동자가 앓고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이라도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청와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성미선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지 35일째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거센 눈바람과 차가운 비까지 맞아가며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시는 것처럼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들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자연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상식과 정의가 순리대로 사람들의 상식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김진숙 지도위원회 36년간의 해고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정치권과 청와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문제를 노동자와 한 기업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김지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에게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말씀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께 자신은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저희도 몹시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한 노동자의 복직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그분이 35년 동안 온 노동계를 위해 바쳐온 한 생에 대한 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고난의 시대를 지나왔고 그 시절 덕분에 지금 이 정도의 노동 환경이라도 우리가 구축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지난 겨울 저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온전한 제정을 외쳤지만 결국 그 법도 거대 기업들 봐주기 법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많지만 우선 김진숙 지도위원회 복직을 시작으로 다시 노동이 안정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유는 그런 상식적인 세상,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차별 불평등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 함께 언론도 정치도 같이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단식에도 또 하시는 말씀, 마음들을 전하셨습니다. 이 동지들의 단식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이 추운 날씨 걷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발걸음이 멈추도록
그래서 병원으로 돌아가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진수 동지가 퇴원해서 한진중공업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관계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중립을 얘기하는 건 기업 측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김진수 노동자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해고되어 싸우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혹한의 2021년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해고를 금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통령으로서 행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계획을 발표합니다. 리멤버 희망버스 기획단에 함께하고 있는 황철호 동지께서 계획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투쟁은 이사의 살인을 멈추기 위한 투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비정규 노동자들은 벌써 25%가 일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김진수 노동자의 복직을 넘어서 이 땅의 평화와 해고를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실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짧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진수 노동자의 희망뚜벅이 내일이 바로 23일 차입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두 번의 암을 치료하면서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2월 7일까지 뚜벅뚜벅 처음에 시작했던 3명이었습니다. 지금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그런 함께 걷는 길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단식 농성자들이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단식을 만류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하지만 이분들의 의지와 결의를 저희가 꺾을 수 없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지만 이분들의 의지로서 이 농성장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단식입니다. 저희가 짧은 기간에 함께 단식하고 김씨 농장 응원하고 그리고 여기 단식한 동지들과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1000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오늘 단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월 30일 강화문 촛불입니다. 5년 전 저희가 남대문에서 청와대까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외쳤습니다. 노동자 잘 사는 세상, 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함께 외쳤습니다. 하지만 5년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다시 새로운 강화문 촛불을 들고자 합니다. 남대문서부터 청와대까지 방역 수칙을 지키겠습니다. 지키면서 양방향으로 촛불과 피켓을 들고서 지금의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 1인 시가 끝나면은 함께 그런 의지를 모아가지고 청와대한테 청원하는 민원을 접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1월 7일까지 이곳에서 단식을 하게 되면 김진수 농자가 오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그 전에 해결되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한다면은 김진수 농자가 서울에 입성할 때 즈음해가지고 다시 한번 희망뚜벅이가 함께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지켜나가면서 김진수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해고험사를 앞당기는 그런 2월 7일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1월 30일 전국에서 함께하는 또 서울로 집결하는 광화문 촛불을 말씀하셨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킬 것입니다.
50m 간격을 두고 촛불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형식의 촛불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근데 그날 우리가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월 30일까지 이 날이 가지 않고 그 전에 김진숙 노동자가 복직해서 병원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30일이면 단식자들의 단식이 40일이 됩니다. 지금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식이 더욱 길어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즉각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2가지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전체 구호를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즉각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김진숙을 복직시켜라! 수행! 네, 단식하시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이크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세월호 구원하도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실 즉각 인용하라! 세월호 진실 즉각 인용하라! 즉각 인용하라! 수행! 네,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단식자분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앉으시고요. 요 근처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